자, 이번 주제는 입체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내용은 교과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하는 이유는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정다면체를 색칠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직육면체 있죠. 직육면체를 색칠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정다면체는 종류가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 다음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 그 다음 정이십면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공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 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다면체를 입체도형을 색칠할 때는 밑면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밑면을 고정시켜 놓고 색깔을 칠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최대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정사면체. 면이 4개 있는 거죠.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A, B, C, D 이렇게 문자 또는 1, 2, 3, 4 숫자 또는 색깔 4가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A, B, C, D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칠할 때 여기에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밑면을 고정시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밑면이라고 고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밑면이라고 볼 건데요.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걸 뒤집어서 밑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회전이 가능합니다. 원순열은. 그죠?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전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는 밑면으로 볼 건데요 하더라도 돌려버리면 되죠.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 4가지가 색깔이 문자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A를 칠할 수도 있고 B를 칠할 수도 있고 C를 칠할 수도 있고 D를 칠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저는 여기다가 A를 칠할 건데요. 근데 누군가는 저는 여기다가 B를 칠할 건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밑면을 고정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A가 아닌 B를 칠했다 라고 봤을 때 어딘가에는 A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휙 돌려서 밑면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색깔을 칠할 때 또는 첫 번째 문자를 넣을 때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면은 칠해진 겁니다. 그럼 옆에 3개의 면을 칠하면 되겠죠? 옆에 3개의 면을 칠할 때는 이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밑면을 고정시키되 밑바닥에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를 딱 잡고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서 있는 3개의 면은 원순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걸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를 원순열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 수는 2팩토리얼 가지겠죠. 그래서 정사면체의 색깔 칠하는 방법 수는 2가지입니다.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걸 이렇게 적겠습니다. 3팩토리얼 나누기 3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3 하나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2팩토리얼 되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패턴을 보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유심히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정육면체. 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사위, 눈이 있죠. 6개의 숫자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넣을 때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앞에와 똑같습니다. 밑면을 고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걸 밑면으로 볼래요 라고 하면은 휙 돌려서 밑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회전시켜서 1, 2, 3, 4, 5, 6 중에 저는 1번을 넣을 건데요. 1번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다가 휙 돌려버리면 되죠. 아니 2번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휙 돌려서 여기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딘가 칠할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은 한 가지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쳐다보게 되면 윗면이 나오죠. 요거.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에 만약 1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2부터 6까지의 숫자 5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면은 5가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 2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밑면은 고정된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고정. 그러면 옆면이 4개가 남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이 4개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밑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손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옆면은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죠. 그러니 옆면을 칠할 때는 4개가 원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원순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죠? 곱하기 3팩토리얼 가지가 될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30가지가 나오겠죠. 자, 요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5팩토리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팩토리얼 곱하기 5. 근데 5팩토리얼이라 보려고 하면 곱하기 4가 있어야 되죠, 중간에. 그래서 곱하기 4를 없는 걸 넣어줬으니까 다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팔면체.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팔면체는 좀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밑면을 고정시키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면을 고정시키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8개의 정삼각형 중에 뭔가 하나를 밑바닥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살짝 눕힌 그림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요 삼각형 보이죠? 요게 밑면에 딱 밑바닥에 밑바닥에 딱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윗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앞이랑 똑같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 한쪽에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다르게 질문해야 되겠네요.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 첫 번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게 맞겠죠? 다시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 여기에 첫 번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나는 여기에 1을 넣을 건데요. 이걸 휙 뒤집어서 밑에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기다가 1을 넣을 건데요. 휙 뒤집어서 여기다가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는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여기 뭔가 숫자 1이 들어왔다 치면 여기는 2부터 7까지, 8까지 7개의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밑면과 윗면은 끝이 났습니다. 옆면을 칠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에서 요 변을 맞대고 있는 요 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요 면. 이 면. 그 다음 이쪽 면. 변을 맞대고 있는 이쪽 면 보이시나요? 이 면.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변을 맞대고 있는 이 면 보이시죠? 이게 회전이 가능한데 요 노란 삼각형 3개는 위의 삼각형과 변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꼭지점을 맞대고 있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변을 맞대고 있는
요 노란색 삼각형이 배열되는 가지수와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요 삼각형 세 개죠. 세 개가 숫자가 칠해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두 가지 색은 두 가지 숫자 또는 색은 사용했으니까 6개가 남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변을 맞대고 있는 요 면에 들어갈 세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C3에다가 곱하기 이제 세 가지를 원순열 뱅글뱅글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밑면을 딱 밑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은 세 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는 색깔이 칠해진 겁니다. 노란색 삼각형 세 개에는 그러면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이 면, 그 다음에 요 면이죠. 요 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요 면이죠. 이렇게 이 세 개는 노란색에 의해서 여기 색깔이 다른 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요 삼각형 세 개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일렬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요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 곱하기 자, 요거 6C3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요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팩토리얼 자, 여기에 만약에 3이 딱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7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7 팩토리얼 나누기 3 이렇게 적어도 되죠. 괜찮겠죠? 자, 이게 요거 쭉 계산하면은 정팔면체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제 정십이면체 볼까요? 이 정십이면체는 여기 위에서 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에서 정오각형 12개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윗면, 이걸 윗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점선 보이시죠? 요게 아래에 바닥에, 요게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또 똑같이 해서 총하면 12개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첫 번째 숫자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걸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에 칠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밑면 위에 윗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12개 중에 그죠? 12개 중에 하나를 칠했고 11개가 남았죠. 곱하기 1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 윗면에 이렇게 맞물려 있는 선분으로 맞물려 있는 5개의 면이 있죠. 여기에 색깔을 먼저 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남았겠죠. 10개 중에서 5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C5 그리고 이게 뱅글뱅글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밑면 고정 시켜놓고 그죠? 돌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5개의 면들은 원순열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5개를 원으로 배라는 방식은 4 팩토리얼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옆에 서 있는 5개의 면이 있을 겁니다. 그 5개의 면은 이미 위에 이렇게 5개가 칠해졌기 때문에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럼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요 면들은 다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열, 배열, 5 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요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 곱하기 10CO5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5 팩토리얼이죠. 곱하기 4 팩토리얼에 곱하기 5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죠? 쭉 적어보면은 10 곱하기 자, 10 곱하기 11이죠.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4 팩토리얼. 자, 여기에 만약에 곱하기 5가 들어간다면 이거 11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11 팩토리얼 나누기 5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정20면체. 자, 이 정20면체는 여기 어디 갔죠? 요거 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윗면 되겠죠? 요걸 아랫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윗면이죠. 윗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9가지죠. 그죠? 나머지 19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이때 자, 옆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이 9개를 칠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을 맞대고 있는 면과 꼭지점을 맞대고 공유하고 있는 면은 다릅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거와 이제 맞대고 있는 면은 뭐죠? 요거 변을 맞대고 있는 면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칠하는 가지수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다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뭘 칠할지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를 칠했죠. 두 개를 칠했으니까 18개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회전이 가능한 거죠.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순열로 배열하게 되면 2팩토리얼 가지가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를 칠했으니 총 5개를 칠했죠. 5개. 그죠? 5개를 칠했기 때문에 몇 개 남았죠? 15개가 남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칠하는 순간 여기 이 면들은 위에 보이는 이 면들은 이제 다 다른 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깔리게 될 면들도 다 다른 면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몇 개가 15개가 그거는 일렬 배열입니다. 원순열이 아니라. 그래서 1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9 곱하기 18C3은 어떻게 되죠? 자, 18C3은 18 곱하기 17 곱하기 16에다가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겠죠? 3 팩토리얼이면 곱하기 2 팩토리얼 곱하기 15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2 팩토리얼과 요거 약분시킬 수 있죠? 여기 보시면 19부터 18, 17, 16, 15 팩토리얼. 그럼 요렇게 곱하게 되면 15 팩토리얼 되겠죠? 얘는 15 팩토리얼에다가 나누기 3이 남아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밑면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나서 옆면을 색깔을 칠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패턴 보이시나요? 얘는 정사면체입니다. 면이 4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3팩토리얼이네요. 정6면체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5팩토리얼이네요. 정8면체예요. 여기 보니까 7팩토리얼이죠. 8, 7. 그죠? 그 다음에 12면체인데 여기 11팩토리얼 보이시나요? 20면체인데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15팩토리얼 아니라 19팩토리얼이죠. 자 20면체인데 19팩토리얼이죠. 그죠? 패턴 보이시죠? 만약에 자 이제 공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 n면체 색칠하는 하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모에 깔리는 3은 뭔가요? 이 3은 이거 삼각형이죠. 이거 사각형이죠. 4 보이시나요? 이거 삼각형이죠. 이렇게 3 보이시나요? 이거 오각형이죠. 5 보이시죠? 그 다음 이거 삼각형이죠. 3 보이시죠? 이걸 뭘로? K로 나눈다. 이렇게. 이 K는 뭐죠? 도형. 한 면에 K각형. 한 면에 몇 각형인지. 이걸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거 한 줄 외워주시면 되겠죠. 외워주셔도 되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밑면을 고정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칠하는 걸 찾아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육면체 한번 해볼까요? 직육면체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림을 조금 가져와서 자, 직육면체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2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자, 보시면은, 직육면체는 여기 밑면 보이시죠? 밑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밑면을 고정하자라는 말 기억하시죠?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뭐냐면 요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탐구심이 강한 학생들은 저는 이걸로 밑면을 고정할 건데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한 가지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모양이 뒤틀리기 때문에 요걸 밑면, 윗면이라고 보고 이 밑면과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2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밑면 2개에 칠할 수 있는 색깔 2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질문 자체가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색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개를 동시에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6개 있다고 봤을 때 12C, 다시 6C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1번과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1번, 2번, 1, 2 칠하는 경우와 1, 2 칠하는 경우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왜? 2, 1을 칠한다 하더라도 이걸 뒤집어 버리면 되죠. 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2가 밑으로 오고 1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가지 색깔을 칠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에 넣는 경우의 수는 1가지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옆면을 칠하면 되겠죠. 옆면은 이렇게 보시면 요게 AB죠. 요것도 AB죠.
옆면 4개는 원순열입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을 시켜버렸을 때 원순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개를 원으로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5에다가 나누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해서 3, 15 곱하기 6이니까 9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케이스죠? 이거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밑면이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경우입니다. 다 다른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밑면이라고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면 2개의 숫자를 이렇게 1, 2 기입하는 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면을 보는데 옆면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모양들이 똑같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로 해서 단순히 3팩토리얼 이렇게 했지만 얘는 옆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전개도가. 자,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보면은 요게 C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A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C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면에 서 있는 형태가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랑은 같고 이거랑 같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직사각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원순열로 배열하는 느낌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옆면을 칠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왜? 여기와 여기가 다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되겠죠? 한 명이 앉게 되면은 그죠? 어딘가 기준이 생기게 되면 요만큼은 직순열입니다.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180까지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건 90까지, 18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쭉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잘 모르겠으면 밑면을 고정한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쭉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 직육면체만 조금 느낌이 다르고 정다각형, 정N면체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N면체를 물어볼 때는 요거 공식 한 줄 외워주시면은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습니다. 이 팔면체의 각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팔면체의 각 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단,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색의 별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 원순열이죠.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직육면체 기억하시나요? 요거 이걸 밑면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걸 밑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탐구심이 강한 학생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밑면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를 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딱 봐도 지금 이 정삼각형 2개를 밑면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에 칠하는 방법수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칠하는 방법 수는 한 가지죠. 1, 2를 기입하나 그죠? 2, 1을 기입하나 뒤집어 버리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옆면이 남았죠. 옆면 위에 3개 이렇게 3개 아래에 3개가 남았습니다. 자, 요 경우는 앞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아니면 요거 여기 요거 정십이 면체에 옆면 위에 있는 요거 먼저 칠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나머지 2개를 칠했기 때문에 6개가 남았을 겁니다. 6개 중에 여기 윗면 3개 칠할 것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63 되겠죠. 그러면 그 3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를 원순열로 배라는 겁니다. 2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가 칠해져 버리는 순간 그죠? 아래쪽에 칠해지게 되는 이 면은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순열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8C2는 8 곱하기 7 나누기 2니까 28 되겠죠. 곱하기 6C3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나누기 적어 드리겠습니다. 3팩토리얼인데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남는 게 얼마인가요? 지금 요거 20에다가 요거 12니까 240이 되겠죠. 그러면 240에다가 그죠? 240에다가 28을 곱하게 되면 0, 32, 28, 16, 19, 0, 8, 4가 되겠죠. 그러면 0, 2, 7, 6, 7, 20 이렇게 67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밑면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을 밑면으로 박아놓고 옆면을 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밑면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자, 이 정도에서 예시 문항 풀이는 마치겠습니다.